시간입니다. 오늘 후른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후른통 어렵습니다. 코차이 경제연구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워요. 네, 자 후강통은 알아요. 하도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후강통. 네. 후강통이 상하이하고 홍콩.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상하이와 후가 홍콩. 그 상하이의 지명이에요. 네. 후가. 그리고 이제 강은 샹강 그러지 않습니까? 홍콩. 네. 그러니까 이제 후강 그러니까 상하이의 지명인 후, 샹강, 홍콩, 강 이걸 갖다 통하게 한다는 거죠. 상하이에 A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으면 상하이 증시에 네, 예. 그걸 홍콩 증시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를 중국 본토 상하이에서 이제 근데 상하이 증권회사에 계좌 갖고 있는 분은 네. 중국인이 또 홍콩에 있는 주식에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네.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강통도 이제 선전, 심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천하고 강, 홍콩을 또 이렇게 교차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네. 후는 여전히 이제 상하이죠. 루는 중국 발음으로 런던을 룬둔 그래요. 네. 룬둔. 그래서 이제 런던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샹하이하고 런던을 서로 교차 투자하게.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중국 투자자들이 런던에 있는 주식을 또 런던에 있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샹하이에 이렇게 이제 서로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그 보아 포럼에서 네. 중국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 바로 다음 날 이강이죠. 새로 되신 분인데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 중앙은행장이 기자 인터뷰 때 이제 연내에 후른통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런던에 예를 들어 한 1조 원 굴리는 펀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런던 증시에서 상하이 이제 중국 증시는 상하이가 이제 중심이니까요. 상하이에 있는 주식을 못 샀습니까? 그렇죠. 물론 홍콩에 와서 이제 뭐 기술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런던에서는 바로 이렇게 못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강통이 있으니까 홍콩 와서 상하이 주식이나 뭐 심천 주식은 살 수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원하면은 이제 그 홍콩에 네. 또는 선전에 외국 기업들이 서울 증시를 저희는 다 개방돼 아무렇지도 있죠. 않은 거죠. 예. 근데 중국은 아직도 네. 자, 후른퉁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2015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3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당시 그 영국의 총리는 이제 캐머린 전 총리죠. 네. 그러니까 후른퉁을 처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그 영국에서 뭐 금융 시장 쪽이 위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떠나니까 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개통 발표가 나온 이유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렉시트 때문에 좀 그 해외에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요, 런던이. 네. 좀 명성을 잃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중국 주식하고 연결이 되면 또 글로벌 중시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또 위안화 허브 뭐 이걸 굉장히 좀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점이 있고요. 영국 네. 입장에선 중국도 이제 기왕에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에 이제 응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기왕에 할 거면 이제 그 세계 금융 중심지 하나인 런던하고 연결하면은 네. 중국 증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이제 영국은 또 미국하고 동맹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국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미국을 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문을 연 후강퉁이나 성강퉁과 좀 다른 게 있다고요? 후른퉁은 아직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발표되진 않았지만 네. 기본적인 구조는 아마 후강통, 성강통처럼 이건데 뭐 종목을 지정하고 종목 투자 한도를 정하고 하루의 거래 한도 같은 것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주식은 살 수 있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양을 갖다 정한다든지 이게 이제 제한했다가 점차 늘릴 것을 보이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하고 런던이 시차가 8시간 꽤 크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제도가 인프라 같은 게 달라요. 뭐 그래서 좀 부담이 상당히 있다. 직접 투자하면. 예컨대 중국하고 영국 뭐 이게 예컨대 우리 저 T+0, T+1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날 팔아가지고 그날 찾을 수 있으면 네. T+0 그날 바로 찾는 거죠. T+1 하루 있다가 찾는 네. 거. 그러니까 중국은 T+1 하루 있다 찾는데 영국은 바로 찾아요. 그러니까 시차도 있는 데다가 이제 이런 거래일하고 결제라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주식에 직접 투자 서로 이렇게 교차 투자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택하는 방법이 상대방 주식을 예탁증서라고 저번에 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포지터리 리시트라고 그러는데 주식 예탁증서 이쪽에 이제 그 뭐 예컨대 상하에 그 주식을 놔두고 그거를 예탁증서를 갖다 발행해가지고 런던에다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럼 네. 바로 그냥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시차 없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또 그 해외에서 이런 DR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익숙할 것으로 지금 보여서 이런 선택 네. 방안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자본이 아무래도 더 쉽게 중국 안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반응은 어때요? 뭐 중국이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들이 좀 있었죠. 뭐 자본이 플라이트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푸른통은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해외 쪽은 주로 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후광통, 성광통 했지만 이게 홍콩하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본토하고. 근데 홍콩이 사실은 반환이 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이죠. 그래서 그 푸른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외 쪽이랑 상호 교차 투자는 첫 번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런던 증권거래소가 사실은 뭐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상장사도 3,000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 유동성 확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 또 하나 이제 런던 쪽에 외환시장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 이제 뭐 후광통이나 성광통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그 역외 그 위안화 시장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런던에 하게 되면은 이쪽이 그 환율 외환 시장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위안화 중국 주식을 직접 해외에서 거래한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안화 국제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밖에도 중국이 증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이번 푸른통 개통 발표를 하고 또 5월 초부터 지금 그 후광통하고 성광통 그 거래 한도를 갖다 늘렸어요. 4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네. 후광통 같은 경우는 이제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뭐 8조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상당히 키웠고 또 그 IT 공룡 귀환하는 거 그죠? 뭐 그런 정책도 지금 나왔고. 네, 그때 설명해 6월 달부터 또 MS 그 CI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를 개방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청취자분들은 아니 근데 한 푼이라도 더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일일 한도액뿐만 아니고 다 여기저기서 어디 영국 아니고 프랑스에서라도 중국 주식 살 수 있게 해놓지 왜 자꾸 막아놓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열면은 네. 또 이제 그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뭐 들어올 땐 좋은데 갑자기 쑥 나가고.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 환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외환시장 거죠. 출렁해서 뭐 위안화 값이 폭 나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중국은 이제 이번에 뭐 저번에 관세 폭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금융이에요. 단추만 누르면 가격 급변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증시 개방하는 거는 미중 간의 이제 급여 전쟁도 있지만 증시를 갖다 개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뭐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뭐 좋은 주식들은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볼 때 돈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럼 대출도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기업은 어디서 돈을 얻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서 자금 조달하면 좋다. 그래서 조금씩 문을 열어준다. 그런 이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사면은 이게 또 위안화 표시 주식이잖아요. 중국 네, 주식이. 네. 그러면 뭐 위안화를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달러를 팔고 네. 위안화를 사죠. 네. 그러면 위안화가 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급격하게 위안화가 전화돼서 외환 보유고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네. 안정적인 위안화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이런 데가 선진국보단 불안하니까 아직은 뚝을 좀 쌓아놓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뭐 이런 웬만한 우리 대기업들은 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중국 증시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뭐 지금 뭐 형편없더군요. 3% 한 자리 퍼센트. 예. 네, 뭐 5% 이렇더라고요. 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시 활성화를 준비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막 갑자기 빠져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네. 증시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거, 안정적인 환율 수요 얻는 거, 특히 네. 이제 또 국유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뭐 기업 부채 많잖아요. 이런 부담을 갖다가 좀 줄이려면은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네. 부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기 자본 프레시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늘려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자본시장 증시를 활용하는 건데 네. 이쪽이 이제 뭐 돈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네. 부채 비율을 낮춰서 그런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쪽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늘 중국 경제의 첫 번째 문제는 부채다. 정부의 부채, 특히 기업들의 부채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해서 문을 조금씩 열어주면 그 돈들이 기업들의 자본금도 채우고 이러면서 튼튼해질 것이다. 중국이 네. 많이 쓰는 그 정가의 보도 중에 하나죠. 네. 코차이 경제연구소 서강대 정유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